요 가지도 지금 에카에서 잎으로 변한 건데 이런 것도 형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거를 하나를 이렇게 따줍니다. 지금 따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암입니다. 이렇게 따주면 잘 암.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지금 날씨는 23도로 찍혀 있습니다. 부사밭에 왔습니다. 올해는 부사꽃이 많이 안 오는데 이 밭에는 부사꽃이 왔는데 실제로 열매 달린 거는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인공수분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돌에 의해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린 거는 많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수확이 될 만한 정도로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나무 적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과는 보통 1차 적과, 2차 적과, 3차 적과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1차 아라이 적과, 그 다음에 중간 적과, 그 다음에 마무리 시약의 적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개 후 30일 내에 1차 적과를 하고 2차 적과는 6월 말 7월 초에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적과는 항상 밭을 예찰하면서 8월 초 중순에 끝내라고 합니다. 적과는 예를 들어서 중심가죠. 여기 중심가죠. 중심가 외에 적과들은 이제 잘라주는 것을 적과라 하는데, 적과하는 이유는 요 중심가의 가시를 비대하게 하기 위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달아놓음으로써의 영양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거, 또 내년 꽃눈 확보하기 위해 영양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주는 거는 이걸 제끼면 따지죠. 이렇게 싹싹 제끼면 다 따집니다. 이 나무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올해 많이 그렇게 달리지 않았지만, 가문 같은 경우는 적과제하고 적화제에 치는 것, 그 다음에 감흥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추위에도 민감하고
농약에도 민감하고 영양제라든지 유과기에 약제 살포하는 방법도 주의해야 되고, 감흥은 주의를 하지 않으면 동록이 오기 때문에 유과기 때 5월, 6월에서는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또 감흥은 6월달에 준도로 현상이라 해가지고 6월달에 자연 낙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칡가를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칡가할 때 남기는 과일은 과일이 큰 것, 과일이 지금 이런 거는 7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심가, 요거는 칡가라고 하지만 가장 큰 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좋은 거, 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모양이 안 좋다 하면 칡가를 남길 수가 있죠. 모양이 좋고 크고, 그 다음에 잎이 많은 것을 남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크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잎이 많은 부분을 남긴다, 그렇게 보시고, 이 한 과일에 보통 엽수가 40장에서 50장 정도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수들 강의에서는 50장에서 60장이라 하지만 평균적으로 40장에서 50장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남기시고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보통 10cm, 15cm, 가위가 15에서 20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화에 달린 사과의 기준으로 하면 정화 한 4개의 사과를 하나 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일본 60년 동안 농사진 분의 그 사례를 한번 들었지만, 우스이 카츠토시라고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가지도 요것도 지금 에카에서 잎눈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요거 잎눈이고, 요것도 잎눈에서 이제 잎으로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우스이 카츠토시 하는 이야기는, 요런 거는 경쟁지, 형제지 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그런, 요런 건 필이 하나로 두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렇게 싹둑 잘라 주랑 하나로 이렇게 단위를 하는 게, 이 가지 굵기도 굵지 않게 하기 위해 이쪽에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답니다. 여기 경쟁지로 형제지로 남아 있으면 서로 이 가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내년도 꽃눈 형성과 가지 형성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젓갈을 하면서 그런 가지, 형제지 가지 끝에 있는 거는 필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젓갈할 때 남기는 과일은 과일이 큰 것, 과일이 지금 이런 거는 7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심가, 요거는 척가라고 하지만 가장 큰 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좋은 거, 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모양이 안 좋다 하면 척가를 남길 수가 있죠. 모양이 좋고 크고, 그 다음에 잎이 많은 것을 남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크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잎이 많은 부분을 남긴다, 그렇게 보시고, 이 한 과일에 보통 엽수가 40장에서 50장 정도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수들 강의에서는 50장에서 60장이라 하지만 평균적으로 40장에서 50장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남기시고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보통 10cm, 15cm, 가위가 15에서 20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화에 달린 사과의 기준으로 하면 정화 한 4개의 사과를 하나 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일본 60년 동안 농사진 분의 그 사례를 한번 들었지만, 우스이 카츠토시라고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가지도 요것도 지금 에카에서 잎눈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요거 잎눈이고, 요것도 잎눈에서 이제 잎으로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우스이 카츠토시 하는 이야기는, 요런 거는 경쟁지, 형제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그런 요런 건 필이 하나로 두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렇게 싹둑 잘라 주랑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 하는 게, 이 가지 굵기도 굵지 않게 하기 위해 이쪽에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답니다. 여기 경쟁지로 형제지로 남아 있으면 서로 이 가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내년도 꽃눈 형성과 가지 형성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젓갈을 하면서 그런 가지, 형제지 가지 끝에 있는 거는 필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우스이 카츠토시가 하시는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서 에카 따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에카 따기에 요거 전부 다 에카가 있었던, 요도 에카, 요런 데도 다 에카가 꽃눈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에카를 다 따냈으면 요런 잎눈들이 생성이 지금과 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 당시에 만약에 에카를 따줬으면 제가 생식 생장을 하고 있는데, 꽃눈 에카성이지만 꽃눈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따주면 그 영양 세력이 영양생경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카 따기를 하지 말고 내뒀다가 열매가 달렸을 때 이게 꽃눈이 있어야지 잎수가 자기 저거를 하기 위해서 잎이 많이 생깁니다. 잎이 많이 생기면 강압성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서도 그만큼
나중에 비대되는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강압성을 작용을 해가지고 사과의 비대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액화 때는 따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달린 뒤에 적화를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법 스타일도 그렇고 우수의 가츠토시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가지의 끝이면 이 끝에는 가위를 달지 말라는 거죠. 가위를 달지 말고 이런 요는 지금 작년에 자란 1년 됐죠. 1년 된 가지에는 절대 열매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부사지면 어느 정도 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결국은 사과나무는 수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식 생장을 60% 하고 영양 생장을 40% 그렇게 보면 된답니다. 사과나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영양 생장하고 생식 생장을 동시에 해야지 나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양 생장하고 생식 생장을 돕는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도법 스타일에서는 상향지, 직립지가 가장 직립지를 많이 둠으로써의 그 나무의 수세가 유지 안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장지도 조금 작은 가지들은 남겨두고 항상 끝은 위쪽으로 향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위를 달리면 밑으로 떨어지도 일부는 항상 위쪽을 향해 있어야지 호르몬 생성에도 유리해 가지고 맛있는 사과가 달린답니다. 사과나무는 얼마나 사과나무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나무를 수세가 안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맛있는 사과가 생산된다는 거죠.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줄 것은 사과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일본 그 자연재배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벼의 나날은 맺게 하는 것은 벼이고 사과나무에 사과나무로 열을 맺게 하는 것은 사과나무다. 인간은 그저 도움을 줄 뿐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사과나무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것은
사과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 5, 6월은 특히 그 도법스타일에도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간수를 적절히 가뭄 타지 않게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한낮이 한 30도 이상 되면 한 2, 3일만 있으면 땅이 거의 가뭄을 탑니다. 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밭은 2, 3일만 있으면 가뭄을 타기 때문에 물 공급을 적절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작년 올해 제가 나무를 뺐습니다. 간보를 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노래하고 춤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아마 실천을 했습니다. 결국 사과나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식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지를 매년 많이 자르니까 게시명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사과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포사 같은 경우는 올해 과일 어느 정도는 달리지만 예년만큼 많이 달리지 않아 가지고 저가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가도 약간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게도 적정선에서는 수확선에서는 달리지만 예전같이 오물조밀하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수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하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단이 항상 중요합니다. 선단이 이 나무의 선단 저 위쪽에서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선단이 위쪽으로 항상 있어야지 나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선단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선단이 예를 들어서 2개 가지로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절단을 하면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여기 절단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지가 지금 이런 것도 남았어요. 이런 거는 필이 하나로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해주면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30cm 정상적인 나무라 하면 이게 수세가 안정되는 30cm에서 40cm 큽니다. 한 여기서 지금 올해 이 정도 지금 한 그지 뭐 10cm 이상 컸는데 한 이 정도 30cm, 40cm 돼야지 그 나무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지금
거의 수세가 안정된 나무인데 하면 올해 자란 게 이 정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개 가지 있는 거는 적감이서도 요거는 그 사람들 일꾼들한테 시키지 말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가지 있으면 이렇게 따주면 요건 잘 나무입니다. 이건 올해 요거 그러니까 형제지 경쟁지로 만들지 말으면 이 경쟁지로는 이 둘이만 클라 하기 때문에 이 가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가지에 꽂는 형성 이런 게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는 사과나무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뭐 저 할아버지 가지, 아버지 가지, 아들 가지, 손자 가지, 그거를 딱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수세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2명으로 해놓는다든지 뭐 아들이 2명으로 가지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한마디로 일본 그 유명한 우스이 카츠토시 하시는 말씀은 가지가 날뛴다는 거예요. 날뛴다는 거. 가지가 날뛴다고 합니다. 가지가 날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일꾼들한테 시키지 말고 주인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가지는 요래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둬야 된다고 합니다. 사과는 사실 기술이 어려운 건 없지만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맛있는 사과가 생산됩니다. 사과는 결국 공장이 강압성 작용, 잎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잎을 많이 확보하라는 겁니다. 우사 올해 저기 꽃이 많이 없는 밭도 있고 해거리 하는 밭도 올해는 부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꽃이 많이 왔는데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도 여기 꽃눈이 왔다 해가지고 여기 달면 이게 처지기 때문에 1년차 지금 연차가 요게 연차죠. 작년에 요 정도 자랐네. 15, 20cm 정도 자랐습니다. 작년에 자란 게 요거네요. 요런 게 보면 여기 간절 같이 사람 간절 같은 여기 연차 모양입니다. 연차 모양. 요 있고 요 있네요. 그러니까 1년에 요 정도 자랐네요. 이거는 수세가 아주 강한 나무도 아니고 약한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cm, 40cm 되면 수세가 좀 보통 이상이죠. 올해는 사과가 많이 안 달리기 때문에 수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수세 관리를 잘 못하면 7월, 8월에 꽂는 형성할 시기에 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는 뭐 사가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아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